자, 교재 224페이지 18번부터 진도를 계속해서 나갑니다. 자,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을 들게 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동그라미.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도 있는데요. 자, 그 마지막에 가로를 한번 열어보세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있어서 여기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과실 또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가로 닫고 즉 과실 세무 치시고요. 세무 치시고 요 돼지꼬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보험회사가 좀 더 알아보았었더라면 이 사람이 질병이 먼저 있었는지 나중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알려면 병원에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갔다 오게 되면 그 진단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 진단 기록을 열람을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질병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조회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도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어요?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나중에 인과관계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잘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판례죠. 자, 두 번째 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내가 그 대금으로 당신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채권자로부터 그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받아서 해제한 다음에 또 불구하고 매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뭐가 돼요? 사기죄가 돼요. 요 부분이 바로 요 가압류 해제라고 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돼요. 처분행위가 됐고 처분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이것이 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아파트를 해제하여 주면 요 빨간색 밑줄 그으시고 거짓말 동그라미.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판례 잘 받으시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처분행위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경매 진행 중이라는 거 하자가 있는 부분인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에 의한 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등기 동그라미, 그지당 동그라미, 개심소송, 재심 동그라미, 가압류 동그라미 이런 하자품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에 의한 사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확인세모 돼지꼬리, 열람세모 돼지꼬리 이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판례랑 무슨 거나 비슷하죠? 이 20번하고 28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보험회사가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20번은 그래 피해자가 등기부를 열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즉 상대방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에 의한 사기가 되는 것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밑에 24번 판례 경락, 허가, 동그라미, 매도, 담보, 동그라미 전부 다 고지 의무가 있어요. 고지 의무가 있는데 묵비했다, 은폐했다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부작에 의한 사기가 되는 것들이죠. 자,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협의 매수 동그라미, 수용된다 동그라미 전부 다 하자품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 플라스틱 공장이 이전하지 아니하고는 계속 가동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매도인 측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전부 다 부작에 의한 사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우리가 주식이 상장될 때 증자 전인지 증자 후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가격 차이가 크죠. 그런데 증자 전이 주식이 아니라 증자 후의 주식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자, 알리지 않았다 동그라미. 뭐를요? 증자 전 밑줄 그으시고 증자 후 밑줄 그으시고 이걸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 전 것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것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된 동그라미.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사안이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는 묶어놓은 겁니다. 자, 밑에 30번 보시게 되면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를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고지하지 아니했다. 동그라미. 그쵸?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밑줄 그치고 이걸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동산 기획 관련 업체라는 것은 기획부동산을 말해요. 여러분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그쵸? 시골 가보면 험한 땅들이 있어요. 개발이 안 되는 험한 땅들을 사가지고 싼 값에 사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개발되는 것이냐 해서 팔죠. 뭐 평당 몇천 원짜리 땅을 사서 평당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파는 거예요. 주변에 인근에 개발된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렇죠? 이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이 특정 영역 보고서만을 근거로, 그쵸? 인근에 뭐 도청이 들어선다, 항만이 들어선다, 뭐 비행장이 들어선다, 국제공항이 들어선다, 이런 특정된 것만을 근거로 해서 마치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 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해서 허위 동그라미, 과장 동그라미 해서 땅을 사고 팔게 되면 이것이 사기가 된단 말이죠. 아주 나쁜 놈들이. 자, 32번 가보시게 되면 자,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되었는지 출연이 무슨 말인가요? 자기 재산을 사회에 내놓는 것. 우리가 그 70세, 80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모 대학교에 장학재 그 재단으로 내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출연한다는 거예요. 출연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숨기고 자식들이 팔아먹는 거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어머님, 아버님이 이것을 사회에 내놓았는데 그 자식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그 건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팔아먹어도 효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사회에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돈 받고 튀면 그것이 사기가 된다는 거죠. 국내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사기죠. 자, 동의 여부가 확실치 않은 사건인데, 그렇죠? 확실치 않은 사건인데 이것을 설명하지 아니했다. 동그라미. 사기죠. 자, 수탁자가 위 신탁재산의 매도를 반대하며 뭐뭐 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사정을 숨겼다. 동그라미. 사기죠. 31번도 36번도 쭉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그러한 이면 내약정의 내용을 감췄다. 동그라미. 사기죠. 사채업자가 뭐뭐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동그라미. 사기죠. 사기가 되는 것은 의외로 쉬워요. 사기가 안 되는 게 좀 어렵죠. 자, 38번 가보시게 되면 파산 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일 전까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뭐뭐 등에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 이거요. 돈을 빌렸다.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했다. 동그라미. 그러면 사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기가 되는 게 일단 쉽다니까요. 일단 무슨 것을 속였다, 뭐뭐 하지 않는 것처럼 숨겼다 이런 말 하면 일단 사기로 인정을 해주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그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었는지 그 근거를 잘 받으시면 돼요. 자, 됐어요? 자, 다만 또 다른 기망행위에 의해서 채무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피해자의 별개의 처분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뭐가 된다? 그게 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변제할 의사는 능력이 없는데 이걸 속여서 변제 유예를 받거나 채무 면제를 받으면 이게 사기란 말이에요. 자, 40번. 싸게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빨간 펜으로 같은 값으로 동그라미 매수하는 것처럼 했다면 이게 사기죠. 자, 그 다음 전화로 진찰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내원 진찰 동그라미 한 것처럼 쓰게 되면 그리고 보험금을 타먹게 되면 이게 진찰요금을 타먹게 되면 수령하게 되면 사기가 되죠. 자, 그 다음
위조한 회원증을 마치 사용한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색으로 위조 사실을 숨긴 채 동그라미, 여기 사기란 말입니다. 자, 됐고, 여기서 사기죄가 되고, 그런 말이에요. 추후란 말은 속지 마세요. 추후란 말은 기수가 된 이후란 말이에요. 기수가 된 이후. 항상 뭐 그 이후다, 이런 말 나오면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요. 빠꾸 후진 없습니다. 추후에 진짜 회원증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건 사기가 성립된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비의료인 동그라미 치우시고, 비의료인이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이건 의료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밑에도 비의료인 동그라미. 자, 44번 가봅니다. 초과 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다음에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했다. 묵비 동그라미.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사기가 되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 동그라미. 사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넘겨보시고요. 자, 사기가 안 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이 사기가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파란색을 들어보시면 피고인들이 토지 매수 권유를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셈을 치시고, 그 다음에 연구 용역 보고서와 신문 스크랩에 기초를 두었다면 사기죄의 기망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안 되죠. 그렇죠? 이거 실제가 몇 번 되었었습니다. 2번은 쉽죠. 우리가 부자기범 할 때도 배우게 되는데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 할부금 채무 존재, 할부금 채무 세무 쳐보세요. 고지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렇죠? 그 매수인이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할부금 채무는 여전히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 3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실현의 권리 실현. 자, 여기서 매수인 권리 실현이 뭔가요? 여기 바로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다. 요거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때는 사기가 되지를 않아요. 자, 중개업자가 입주권을 매도하면서 원래는 2억 5천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2억 9,500만 원에 팔죠. 그러니까 4,500만 원의 차액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매수인에게 이 입주권을 팔 때 내가 이걸 2억 5천에 샀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없지. 그렇잖아요? 그걸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사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개업자가 2억 9,500만 원을 팔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2억 9,500만 원 주고 이 입주권을 사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즉, 여기 보세요. 매수인이 이 입주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잖아요.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판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그 마트 주인이 이 가게의 물건은 이 채소라든지 과자는 얼마에 얼마에 사서 들어오는데 이걸 당신에게 얼마에 팔겠습니다. 이걸 고지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다 사기가 되게? 사기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밑에 4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명의신탁 부분인데, 자, 노트를 한번 펴보세요. 자, 노트는 122페이지를 펴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자, 이중매매 사건인데,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아파트라든지 건물을 팔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1 매수인이 나가 사겠다는 거예요. 이걸 사겠으니까 나한테 팔라고 해서 계약금 중도금을 줬어요. 그쵸?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중매매에 관련된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배임죄 할 때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갑이 이 을에게 팔질 않고 갑이 병에게 팔아요. 왜? 병이 돈을 더 많이 준다 했으니까요. 근데 매도인이 병에게 팔 때 이 제1 매수인으로부터 내가 중도금 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고지를 하지 않고 계약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아닌데요? 소유권자는 나잖아요. 등기는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민법에서 나와요. 즉 대금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등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갑에게 있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에 있어서는 하등 장애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즉 병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단금을 다 주고 그리고 나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갑이 나에게 등기를 해주는 데 있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병은 하등 장애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을과의 매매 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걸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등기는 이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명신탁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명신탁 관계를 맺어가지고 등기를 빌렸단 말이에요. 명의를 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의 명의는 B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즉 B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지 소유자는 A가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게 명신탁의 법리잖아요. 즉 대내적으로는 A가 소유자이고 대외적으로는 B가 소유자란 말이에요. 대내적이란 말은요. 둘만의 관계에서는 대내적이란 말을 쓰게 되고 제3자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대외적으로 라는 말을 쓰게 된단 말이죠. 즉 등기가 B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B가 소유자인 거예요. 자, B가 어떻게 했습니까? B가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건물을 팔아먹죠. 그러면 C가 B로부터 등기가 이전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C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B의 죄책이 뭔가요? 그렇지. B는 A 재산을 보관하는 보관자잖아요. 보관자가 A 동의 없이 팔아먹었기 때문에 B는 A에 대해서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거예요. 횡령죄 파트에서 배웁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횡령죄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B가 C에게 마치 이 건물이 내 것인 양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C에 대해서 사기가 돼요? 아닌데 C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C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B가 C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가 안 돼요? 사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것도 대외적으로는 B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중매매 사건도 마찬가지로 갑이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 대한 매매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병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병에게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교재를 와보세요. 자, 방금 보셨죠? 자, 4번 잘 봐두셔야 됩니다. 4번 체크하시고 5번 체크하시고 6번 체크하시고 7번 체크하시고 다 같은 판례예요. 같은 판례. 요 네 가지. 요게 바로 3번까지 되는 거예요. 3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매수인의 권리 실현에 즉 소유권 취득함에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 한 두 줄짜리에서 다 나오게 되는 말이란 말이죠. 자, 피고인이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2분의 1 지분은 명신탁되었다는 거예요. 명신탁. 됐습니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탁자가 이 피고인은 누구예요? 피고인은 수탁자죠. 수탁자. 이 사람이 명의 수탁자란 말이에요. 이 수탁자가 동의 없이 전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등기를 해줬잖아요. 등기를 맞춰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수인은 여기 나오잖아요.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매수인이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매수인이 권리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만 되는 거예요? 횡령죄만 될 뿐이지 사기죄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판례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자잖아요. 수탁자가 누구인데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대외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자라면 소유권자. 대외적으로, 그렇죠? 대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3자에게 팔았잖아요. 매도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까지 맞춰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날 것이 없으므로 마지막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무슨 판례죠? 이 절도죄에서 배웠는데 딸이 엄마랑 공모해서 옛 남자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몰래 훔쳐온 거잖아요. 훔쳐와서 이것을 중개업자한테 팔잖아요. 이 그 판례란 말입니다. 자, 여기 사실 기출문제 나오죠. 마치 자기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팔았다 할지라도 등록을 맞춰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입니다. 사기죄가 되질 않는단 말이죠. 자, 이중매매 나오잖아요. 이중매매 사건에서 후 매수인에게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등기를 막 해줬는데 뭐. 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손해가 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쵸? 사기가 안 돼요. 자, 여기 을이 누구죠? 이 을이란 사람이 제1 매수인입니다. 제1 매수인이란 말이 이 매수인과의 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숨겼다 할지라도 그치? 여기서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바로 중도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수령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이 등기는 여전히 매도인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제2 매수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세모. 여기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세모라 하더라도 사기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이중법리 법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긴가민가 하시면 다시 한번 유튜브를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을 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신축 분양자가 누구죠?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돼요. 소유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 경료하기 전에 그쵸? 경료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대외적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사기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중개인이 중개를 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전매인이다. 액수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권리 실현에 장애가 돼요?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잖아요. 왜 등기를 충분히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등기를 이런 걸 꼭 고지해야지 되나요?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등기가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 사유가 되질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10번을 잘 보셔야 돼요. 10번도 출제가 좀 몇 번 되었던 판례인데 자, 갑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을에게 양도하면서 미수 외상 대금 채권 수금권을 포기하고 약정하고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수령했던 사안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관계인데 이것이 고지하지 않고 수령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하신가? 그런 말이 사기죄 될 수 있어요? 사기죄 안 돼요. 자, 마지막에 사기죄가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기죄가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 건가요? 자, 파란 펜으로 채권자가 위 양도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외상 대금을 수령했다. 세모 쳐보세요. 이거 사기가 안 돼요. 자, 누구에 대한 사기란 말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갑이란 사람이 있죠. 그 다음 A가 있네요. A가 채무자고요. 이 사람은 채권자인데 이 사람은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경영하니까 예전에 뭐 납품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납품을 많이 하니까 이 채무자는 납품을 받았으니까 A에게 갑에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뭐 외상대금 외상으로 납품을 받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갑이란 사람이 을이네요. 을에게 양도했으니까. 자, 을이란 사람에게 공장을 양도해요. 공장을 이제 팔아먹는다는 거죠. 양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양수인이죠. 갑은 양도인이고요. 양도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공장에 뭐 10억에 판다고 칩시다. 10억에 팔았어요. 팔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뭐 A나 B, A, B, C 등으로부터 많이 납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납품을 하게 되면 그 외상으로 납품한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내가 받아갈 테니까
그걸 대금에 포함시킬 테니까 당신 나한테 공장 팔면서 이런 사람으로부터 돈 받으면 안 돼. 돈은 내가 받을 거니까. 그쵸? 이걸 다 이 양도 대금 속에 포함시키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하면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돼요. 이게 바로 채권 양도의 법리입니다. 양도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이 공장을 팔았다는 것을 채무자 등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고지를 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고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BC는 잘 모르겠죠. 이 공장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ABC는 알 수 없고 어차피 외상대금 채무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갑, ABC 이런 사람들이 외상대금 채무를 이 갑에게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았어요. 빚을 갚고 이 사람이 그대로 수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수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 채무자 ABC 등에 대한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사기죄가 돼야 안 돼요. 사기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ABC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권 양도 법리를 가보게 되면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ABC는 여전히 이 통지를 해줬다면 을에게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ABC는 여전히 채권자인 갑에게 빚을 갚게 되면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ABC는. 그 다음부터는 갑과 을의 민사채무의 문제이지 이 ABC와 갑, ABC와 을의 관계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즉 ABC 등은 여전한 옛날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버리면 여전히 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나면서 이제는 남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채무자 보죠.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ABC잖아요. 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통지를 안 받았잖아요. 양도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원래의 채권자인 누구? 그렇지. 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환하면 채무자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유효한 변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내 양도했는데 나한테 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직접 그 돈을 받아 튕겼다라고 했을 때 이 채무자를 착오로 빠뜨려서 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사기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문제는 사기죄의 문제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원래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번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너는 인마 나에 대한 ABC에 대한 사기는 안 되겠지만 너 그걸 포기하기로 돈을 매매 대금을 설정을 했는데 너가 그 돈을 그냥 받았으니까 너는 을의 공장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쟁점인데 그것이 위계로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 피해자가 주장을 했는데 이 피해자 양수인이죠. 양수인이 두 번째의 쟁점을 가지고 고소를 해버렸는데 이것이 업무 방해죄 됩니까? 안 됩니까? 업무 방해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갑이란 사람이 채무자 ABC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공장 운영이 저해될 만한 위험의 소지가 있나요? 없잖아요. 여전히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 보셔야 돼요. 사기죄는 원래의 ABC에 대해서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을에 대한 업무방해죄 되는 것이냐? 업무방해죄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 판례는 나중에 강론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죠.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매도 가격 및 처분 기간을 특정하여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파란색으로 권한을 위임받았다 세무 치시고 훨씬 고가로 매도했는데 이걸 훨씬 고가로 매도한 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걸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A가 B한테 그쵸? 예를 들면 고려 청자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이 고려 청자인데 야 1억에 팔아달라고 했어요. 1억에 팔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팔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맞겠단 말이죠. 이렇게 팔아줘. 내가 그러면 얼마 수수료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B가 C한테 재주를 잘 부리, B가 재주를 잘 부려서 이것을 1억 5천에 팔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A가 원했던 금액은 1억이란 말이에요. 1억. 1억만 받아줘. 1억만 받아줘. 라고 해서 처분권을 위임을 했잖아요. B가 재주가 좋아서 1억 5천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C가 1억 5천을 주었죠. 1억 5천을 주었죠. 자, 1억 5천에서 이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1억을 줬어요. 고지를 하지 않았고, 무슨 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1억 5천에 팔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1억만 주었단 말이에요. A가 손해나는 거 있어요? 없지. 왜 1억 받아달라 했으니까 1억 받아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분권을 위임받고, 그리고 여기 지워보겠습니다. 양도세 등 일체 경비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가격보다 훨씬 고가로 매도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걸 꼭 고지할 의미가 있나요? 없잖아요.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1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 A가 손해가 나는 것이 없으므로 사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각자 자력이 부족하다.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액세무, 융통음을 발행해라 했을 때에는 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줄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두 줄밖에 안 나와요. 밑에 것은 사족에 불과할 뿐인데 한번 이해해 보시고. 자, 광고용 나왔네요. 광고용 밑줄 그시고. 광고니까 약간의 뻥튀기는 있겠죠?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14번도 잘 나옵니다. 자동차 매도인이 이미 제3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의 체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지하지 않으면 다 사기인가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거예요. 이 대물변제 예약 사건 사기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변제가 뭐예요? 변제. 변제의 예약이다 이거예요. 이 대물변제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거 민법을 배우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대물변제가 뭔가요? 채무자가 채권의 이 목적물 대신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거, 이거를 대물변제라 그래요. 다른 물건으로 돈 갚는 거라고요. 원래는 돈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돈을 안 주고 그 돈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물건을 준다든지 그 특정 물건 말고 또 다른 물건을 준다든지 해서 채권 세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대물변제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예약이잖아요. 예약이 뭔지 알잖아요. 예약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있다고요. 왜? 예약이니까. 변제를 해야지만 채권 채무관계가 소멸되는 거지. 변제를 예약했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매도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도인은 언제든지, 자,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돈을 갚고 그 변제를 해제시킬 수 있잖아요. 아니, 돈 대신 물건을 준다 했는데, 물건을 안 주고 돈이 생기면 돈 주고 이걸 해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제시키기로 한 것을 제3자에게 했다는 거예요. 제3자에게 물건으로 대신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 사람이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장애되지 않잖아요. 왜? 소유권자는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이중매매 법리예요. 이중매매 법리. 이것이 이중매매 법리라고요. 법리인데 내가 제1매수인에게 대물변제 예약을 한 것을 그걸 소멸시켜버리고 제3자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소유자는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물변제 예약만 나면 사기가 안 돼요. 자, 이제 광고 문제인데, 아파트 평형 분양함에 있어서 약간의 과장 광고했다.
추상적 분양 광고라는 거죠. 추상적 과정 광고라는 거죠. 사기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일부를 임차함에 있어서 일부 밑줄 그시고 전체를 세무칩니다. 임차함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 광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기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자, 27번도 잘 나옵니다. 최근에는 문제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밑줄자 뭐뭐라고 할 수 없다 세무칩니다. 할 수 있다면 사기가 될 수가 있지만 전적으로 또는 주로라고 할 수 없다면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의외로 잘 나옵니다. 28번은요. 사기죄가 안 된다는 판례이긴 한데 출제가 되진 않았고 저로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다. 의료보험이 대상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진료비를 전부 다 수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기가 될 수 있을까? 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사기로 가도 될 것 같은데 판례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에서는 앞에서 보한 판례와 유사한데요.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세무치시고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갑과 신탁 금지 약정을 갑과 신탁 금지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것을 을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해서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은행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 신탁금지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 신탁금지 약정은 상대방 즉 갑이죠. 갑과의 상대방과의 채권 계약 채권이에요. 계약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당사자들 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사자들만의 문제이지 제3자에게는 이걸 고지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을이라고 하는 제3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20번 판례, 작년에 나온 최신 판례인데 이 판례가 나오자마자 경찰 시험 2차 시험에 나왔죠. 피고인 등이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양도하면서 GPS 위치 추적 장치가 나와 있는데, 그쵸? 절도죄,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동차를 인도했잖아요. 인도하고 일체의 서류를 주었잖아요.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잖아요. 상대방이 소유권을 이전 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바꿔서 인도할 것처럼 하면서 인도하지 않고 튀면 그건 사기가 되지만 돈을 받고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동차를 인도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나중에 GPS를 설치해가지고 다시 자동차를 가져가면 그건 절도의 문제이지 사기는 되지가 않는다고 봤어요. 왜?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자, 됐죠? 자, 그 다음 착오를 보겠습니다. 착오는 객체가 오로지 사람만이 착오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자판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가 없죠. 자, 밑에 판례 잘 나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심칩 읽기 세무치시고 이것은 객체가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밑에도 여기 나오죠. 유심칩 나오죠. 사기가 안 된다는 거죠. 착오의 내용은 동기착오로도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판례 가보시면 빨간색으로 용도를 속였다 동그라미. 용도 사기인데 요거 사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실한 용도를 고지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 다음 판례 가보시면, 전부 다 잘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자, 밑에 줄,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데, 지정 해제 동그라미 치시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받고, 돈 안 갚죠. 여기 지정 해제가 바로 뭐죠? 용도 사기죠, 용도 사기. 자, 용도를 속였다, 마련하는 방법을 속였다, 사기입니다. 자, 일단 끊고 사기가 됩니다. 이 돈을 빌림에 있어서 담보를 제공했다, 세무 치시고 돼지꼬리 등 것은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신의축 위반이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했다 해서 손해가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임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밑에 판례 똑같죠. 마련 방법을 속였다, 사기입니다. 자, 명의상의 학원 원장에 불과한 자가 대출을 받잖아요. 그쵸? 자기가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돈을 대출받아서 학원 운전, 학원의 운영비, 운전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돈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면서 그 용도로 쓰지 않고, 자, 학원 운전 자금 용도 동그라미. 근데 이 용도로 쓰지 않고 어떻게 썼어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결국 돈을 갚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